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새벽에 23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개최된 새벽 심야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고, 그리고 23일 날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23일 발표는요, 실종된 사실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피격당한 거, 그리고 이 시신에 불태운 거, 요거에 대해서는 시신을 훼손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어요. 23일 날 이것도 밤늦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세 번 다니면서, 그러니까 22일 날 밤 10시 전후에서 이 피격을 당하고 이 시신이 훼손됐는데, 요거를 정부 당국은 다 알면서도 요 얘기는 싹 빼고 실종됐다는 얘기만 23일 날 밤에 흘렸어요. 이걸 보면 발표의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청와대하고 여론 조정을 위해서, 여론 관리 차원에서 일부러 말하자면 내용을 실종에만 맞추고 보도를 안 해줬다, 공개를 안 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청와대에 다니면서 3번씩이나 하루에, 국방장관이 이렇게 할 일 없는 장관이 아니에요. 하루에 장관이 직접 3번씩 갔다 하고 하는 얘기는 그 사안이 고도의 보안사항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차관도 있고 담당 국실장도 있는데 장관이 직접 갔다, 그리고 합참에서도 합참의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 직접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무적으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다루지 않고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자기네가 유리하게, 현 정권에 유리하게 여론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만 오로지 매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되어야 한다,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정부 당국이 그동안에 발표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김정은이가 어제 통전부의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통전부 이 입장문, 전통문은 미안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북한이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남한이 책임 있는 것이다, 요것을 둘러 씌우는데 저는 더 초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 정권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만 모든 의미를 부여해서 여론의 역전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입장차 가장 큰 것이 월북과 관련해서, 우리 수산 공무원의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월북했다, 그래서 불법 침입자로 표현하고 있고, 정부 당국은 자진 월북했다, 이렇게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격 상황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2발의 공포탄을 쏜 뒤 도망가려고 하는 정황이 있어서 10발을 총격을 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최초의 22일 날 낮 3시 반에 발견해가지고 6시간 후인 9시 40분경에 사격을 가했다. 그리고 밧줄이 끊겨가지고 2시간 동안 또 찾아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을 질렀다는 것도 북한 당국에서는요, 부유물, 즉 고무튜브에다가만 불 지른 걸로 되어 있고, 시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시신에 불을 질렀다, 40분간이나 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부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에서는 정장, 즉 경비정 선장이 결심을 해서 이 근무 준칙에 따라서 사격을 한 것이다, 통상적인 근무 준칙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경계 근무 규정에 따라서, 행동 준칙에 따라서 취한 조치이지, 이렇게 우리 정부가 본 대로 잔인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부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당국에서는 상부 지시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장의 경우에는 이 경비대 대장이죠. 경비선 선장은 대위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신 회부 여부와 관련해서 북한은 시신을 회부한 것이 아니고 훼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당국에서는 시신에 기름을 부어서 훼손한 것이다, 요렇게 지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미 정부와 인권단체에서도 이것은 민간인 총격이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다라고 하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25일 날 2시에 나오고 4시에 나오고 안보실장이 이런 청와대 컨트롤 타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 본다면 이번 사건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남기고 있고, 또 우리가 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안보정론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군이 책임 안 지니까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지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요, 헌법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번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말 기가 막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은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첫째,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생각은 뭘로 통해서 나타나요? 말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말과 행동, 말에는 뭐가 있느냐? 평화만 있어요. 평화. 22일 날 밤 10시 10분경에 상황이 종료됐어요. 불태운 걸로. 그런데 23일 불과 한 3시간 후에 유엔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종전선언 타령을 해요. 종전선언 타령. 저는 요구라는 말을, 주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건 종전선언 타령이에요. 왜 타령이냐? 벌써 2018년, 19년, 20년, 3년간 얘기하고 다니니까 타령이죠. 또 왜 타령이냐? 국제사회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 종전선언만 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타령.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2일 날이 새갖고 23일 날 오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번에 사성 장군, 승진한 사람들, 군 지휘관들, 청와대에서 신고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평화 타령을 해요. 또 평화 타령. 그리고 또 이어서 무슨 타령을 하느냐? 25일 날, 24일 날 또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디를 갔어요? 아카펠라 공연 보러 갔어요.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아카펠라 공연. 그 다음에 어제는 또 뭐 했습니까? 어제가 25일이잖아요. 국군의 날 행사를 앞당겨서 했어요. 국군의 행사에 북한 김정은 규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예 북한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도 않고 평화 타령만 6번 했어요. 6번. 이런 대통령을 보면 인식의 수준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인식의 수준을 알 수 있다. 2017년도 5월 달에 NSC 회의는 5월 14일 날 탄도 미사일을 쏘았을 때인데 그때는 다행히 김관진, 그 다음에 한민구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이런 보수파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NSC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만 8차례 NSC를 더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ICBM 발사했을 때, 6차 핵실험했을 때, 그 다음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이렇게 해서 8번 주재를 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오면 이제 거의 안 해요. 2018년도에 들어오면 6월 14일 날 딱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직후. 그리고 2019년도에는 노딜 이후 3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을지 태국 훈련 기간에 한 번, 딱 2번 해요. 그리고서 2020년도 들어와서는 아예 한 번도 안 해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보는 눈이다. NSC 전체 회의를 왜 안 하느냐. 상임위원회만 하는 거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NSC에 나와서 회의를 안 하면 NSC 아예 전체 회의를 NSC 상임위원회 이 운영령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기대를 안 하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인식이고 행태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걸 보면 헌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또 대통령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관료들과 관련된 거, 이거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6시간이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9월 22일 오후 3시 반부터 9시 40분 딱 피격을 당할 때까지 요 시간 동안 살아있었잖아요. 우리 국민이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그런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군에서 조치를 안 하고 정부가 조치 안 한 거예요. 청와대가 조치 안 한 겁니다. 청와대. 국정원도 조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그 다음에 군 서욱 국방장관 이 사람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법률상, 정치상,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채널이 완전히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즉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 다음에 평양의 상주 공간을 갖고 있는 나라들 외교 라인을 통해서 죽이지 말라. 반드시 우리한테 송환하라. 압력을 가했어야죠. 그게 만약 외교 라인을 통하기 싫으면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해서라도 죽이지 말아라. 살려라. 돌려보내라. 이 요구를 해야 돼요. 국제 상선 통신망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기네들이 급할 때 이 악화되는 여론을 막기가 급하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통전부 라인을 살려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미 9월 8일과 14일날 친서를 교환합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살아있는 라인을 통해서 바로 통전부 입장 전통문을 받아내요. 이렇게 이 라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6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전달할 채널이 없었다. 요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런 정권이 현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이게 얼마나, 그러면은 이 라인에 쓸까요 말까요?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혼자 할 수 있나요? 이거? 대통령한테 다 지침받고 보고하고 나서 그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됐겠지. 이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10시간이냐 7시간이냐 11시간이냐 43시간이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